네, 27강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웨이 문제고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 겁니다. 일단 글의 전반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좀 찾아보고요. 글의 후반부에 결론을 찾아보면 필자의 주장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장 진실은 입니다. 필수적이란 얘기죠. 첫 번째는 진보 그리고 발달에 있어서 지식의, 뒤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때 말한 그것은 앞에 언급된 진실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받는 게 되고요. 바로 그 진실이 역할을 한다는 거겠지. 뭐로서? 바로 기초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이해가 지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믿을만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진실이 그거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진실적 토대가 있을 때만이 참된 지식의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염두에 두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항상 역접 중요하죠. 그러나 즉 진실이 이만큼 중요하지만 주어는 하나입니다. 뒤에는 복수 나오겠죠. 최상급 복수로 가장 큰 위협들 중에 하나는 무엇에 대한? 그렇지, 바로 지식 축적에 대한 수동태로 지금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네, 바로 감 잡아야 됩니다. 항상 글은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작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즉 SNS에선 진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계하는 거겠죠. 그걸 가장 큰 위협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린 필자의 주장을 압축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가? 글의 후반부 결론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마지막 문장 보면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중요한 거란 얘기야. 뭐가? 참여자들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신뢰성을, 정보의 신뢰성. 자, 본문에 따르면 이때 말한 참여자는 SNS 참여자를 말하겠고, 이때 말한 정보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SNS에 올라오는 글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지켜내란 얘기가 되겠지? 뒤쪽에 컴마 나오고 ing니까 분사 구문 형태입니다. 뒷받침하면서 첫 번째는 더 정보를 받은, 즉 정보에 근거한,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그런 대중사회를 뒷받침하면서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봤던 작가의 주장이 바뀌지 않았죠. 이때 말했던 정보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진실된 정보를 말하니까 첫 번째 문장의 진실과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SNS에서는 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 왜곡된 정보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바로 보이겠죠? 네, 3번 정답인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주고받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두 번째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 확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되는 거겠지? 우린 정답을 이미 확인했으니 나머지 공부 차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다시 한번 접속사 as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뭐뭐함에 따라, 즉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됨에 따라 주된 원천이 된 거죠. 정보에 대한, 그것도 수백만 명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요즘엔 뉴스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즉 그렇게 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규제되지 않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부정접두사 on이 있죠. 카톡에 잘못된 정보 올린다고 누구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겠죠. 빠르게 퍼지는 걸 허락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부정접두사 miss가 중요하겠지. 잘못된 정보라고 해도 SNS 타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거야. 핵심 키워드인 진실이 왜곡될 큰 위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어쩌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정접두사 있으니까 자기도 모른 채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만들어내는 것에, 두 번째는 유통시키는 것에. 또 나왔죠. 부정접두사 miss가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인스타에서 받은 잘못된 정보를 또 친구한테 보내면 내가 유통하는 게 되는 셈이니까 말이야. 뒤쪽에 컴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이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게 되겠지. 자, 이런 상황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에 말이죠.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찬양하는 거짓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얘기지. 딱 봐도 알겠지만 뒤에 콤마가 나오고 마지막에 end가 있는 걸 볼 때 동사의 병력 구조를 알 수 있겠지. 첫 번째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동사원형 3번으로 이어집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야학시킬 수 있어. 폭력을 말이지. 세 번째는 만들어낼 수 있어. 아주 널리 퍼진 패닉, 알 수 없는 공포나 두려움 같은 걸 말하겠지. 뒤쪽에 PP가 나오니까 보여졌던 것처럼이란 얘기야. 다양한 국제적 사건들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SNS의 잘못된 정보 유통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따라서 이번엔 전치사해줍니다.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보자면 우리는 SNS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죠. 글을 쓰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가짜죠 it과 뒤에 진짜죠 to가 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겠죠.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이 말입니다. 강화시키는 것에서 진실을 체크하는 프로토콜, 즉 일종의 규약이 되겠지. 뒤에 보니까 정확성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보면 그건 중요한 거란 얘기야. 바로 접속사 대 이하가. 여기서 말한 참여자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언급된 이 두 사람들을 말하겠지. 동시에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SNS 참여자들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주고받는 정보의 신뢰성을 바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말이겠지. 그래야만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더 정보를 근거로 하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중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해됐죠? 이미 요지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소셜미디어는 사실상 많은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켜서 지식의 신뢰성을 위협하죠. 그러니 소셜미디어 사용자인 우리는 반드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정보 소비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작가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1번은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어휘를 살펴보면 총 3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는 뭐뭐하기 쉬운, 두 번째는 트롤이 있는데 인터넷 토론방에서 그냥 남들 화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 접두사와 함께 부조화가 보입니다.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에서 말이죠. 주어는 반향실 효과인데 기본적으로 밀폐된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말을 하면 내가 한 말이 메아리가 돼서 내 귀에 들리게 되겠지. 그리하여 결국 같은 소리만 듣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겠죠.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부사가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합니다. 즉 그 상황 속에서 정보라든가 아이디어 또는 신념 같은 것들이 증폭되거나 강화되겠죠. 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게 되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전달에 의해서, 두 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바로 내부에서 말입니다. 폐쇄되어진 시스템, 즉 다른 말로 반향실 같은 경우겠죠. 뒤쪽에 컴마가 나오고 ing 나오니까 분사 구문 형태로 종종 이미 아시겠지만 드라운이란 말은 물에 빠져서 익사시키는 거니까 물에 빠지면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침묵시키면서란 의미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다른 또는 경쟁적인 관점 같은 것들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바로 미디어 속에서 말입니다. 커피 애호가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이 만약에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의견을 쓰게 되면 그런 사람 말 못하게 막으면서 온통 커피는 좋아요, 최고예요 그런 말들만 듣게 된다는 얘기지. 감 잡아야 됩니다. 미디어의 확증 편향 얘기예요. 계속 같은 말만 들으면서 생각이 굳어지는 거겠죠. 자, 우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았으니까 마지막 문장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함축적 의미 또는 시사점 같은 게 됩니다. 빅데이터에 있어서. 자, 아마도 본문에 빅데이터가 언급된 모양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여있는 것이겠지. 거기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 뒤에 보니까 명확하다는 거야.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동태로 심각하게 편향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고 반대 의견은 무시되니까 심각하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1번과 동사 원형 2번이 연결된 병렬 구조겠죠.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중요한 해석을 말입니다. 뭐 하기 전에? 결론이라고 하는 게 도출될 수 있기 전에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종합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편향된 의견, 같은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 있는 웹 데이터 세트를 볼 때는 반드시 우린 중요하게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편향된 건 아닌가 해석한 다음에 결론 도출하자는 얘기죠. 이걸 염두에 둔다면 정답은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명령문이죠. 명심하라. 이하란 사실을 말이야.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편향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같은 의견만 반복되는 편향된 정보가 누적될 수 있으니까. 자, 우린 공부 전에 나머지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에 드디어 빅데이터 자료가 나오는군요. 뒤쪽에 ing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말하는 거야. 바로 인터넷상에 있는 웹데이터를 말이지. 까지 한번 묶고 보자면 소스 자체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는 a가 나옵니다. 특히나 뭐뭐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효과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이때 말한 이런 효과란 말이 뭐야? 그렇지, 반향실 효과를 말합니다. 어떤 커뮤니티 안에 갇혀서 계속 같은 의견만 듣는 거죠.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겁니다. 이번엔 주어가 사람들이고요. 마찬가지 뒤에 ing 있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웹 포럼이라든가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같은 성향의 포럼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거겠죠? 능동태로 말입니다. 종종 둘러싸게 만든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말이지. 어떤 목소리들로. 자, 어떤 목소리냐면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치는 거죠. 즉 비슷한 의견만 내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말이죠. 즉 반대 의견과 다른 의견은 들어볼 기회도 없는 그런 포럼이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확증 편향에 대한 반복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상반된 의견들은 수동태로 무시가 되고 주변으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묵살되겠지. 그저 트롤이라고 무시되면서 말이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 PP 형태가 3번 반복되는 병렬 구조인 거 알 수 있겠고요. 항상 병렬의 마지막엔 and나 or 나옵니다. 그리고 트롤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커뮤니티 내에서 화를 부추기기 위해서 메시지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누군가의 의견에 말도 안 돼 라고 딴지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면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딴지 거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지게 됩니다. 왜곡하는 효과를 말이겠죠. 진실은 여러 의견 속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무시하니까 진실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 뒤에 간접 의문문 내묻히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겨지는 것이에요. 뭐뭐라고 일반적 합의라고 말입니다. 다른 의견들은 다 묵살했으니 어쨌든 기존에 고수되던 의견만 남아있겠죠? 그러니 그게 바로 일반적 합의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여겨졌던 것은 사실은 진실 왜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건 합의된 내용 자체가 왜곡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론은 말이지. 자, 인지 부조화라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가 안 좋다는 의견에 동조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뒤쪽에 컴마와 다시 한번 컴마 나오니까 동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노력하는가, 내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달리 말해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인지 조화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는 방법, 바로 그게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얘기야. 그건 굉장히 잘 확립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뭐 할 때, 우리가 경험할 때, 불일치, 즉 인지 부조화를 경험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수동태 개념으로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노력할 거예요. 첫 번째는 피하고 또는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지 부조화를. 그리고는 성취하기 위해서. 일관성, 즉 인지 부조화의 반대인 조화를 말이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장점만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렇게 쌓인 빅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빅데이터는 과연 객관적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편향돼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 커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전에 이 편향된 의견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작가의 주장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답 본다면 명령문 형태로 명심하란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도 어쨌든 편향될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히 신중히 해석하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ow to, 방법이겠지. 만드는 방법이야. 일반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일반적 합의 만드는 내용 아니고요. 세 번째는 반향실, 일단은 키워드는 잘 잡았죠. 여기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배우는 곳이라고요. 진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반대가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야. 빅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필요되어지는 빅데이터겠지. 뉴스를 위해서 빅데이터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아니겠죠. 다섯 번째는 가치입니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가치, 뭐 하기 위해서? 웹 뉴스 왜곡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내적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라. 본문은 내적 일관성 유지되면 편향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되겠지.
자, 2번 정답 확실하고요.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실효과 그리고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온라인상의 데이터 그리고 그런 걸 주고받는 커뮤니티는 사실상 편향된 정보만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빅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우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작가의 주장이 되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아래쪽에 어휘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축된 의미, 두 번째 극단, 세 번째 원조의 염두에 두시고 일단 빈칸의 앞뒤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는 그들입니다. 일단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는 그저 고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뒤에 보니까 보통 어떤 이름인데 뒤쪽에 주격 관계 대명사로 그 이름은 동사가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이름을 고른다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 보기를 보면 전부 다 동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라틴계 뿌리를 가진 이름. 두 번째는 음악적 영감을 주는 이름. 세 번째는 연관이 있는 이름이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랑. 네 번째는 일치되는 이름입니다. 특별한 브랜딩 전략과. 다섯 번째는 반영하는 이름이죠.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말입니다. 자, 일단 5번에 프로그램이란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앞서 언급된 그들은 아마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일 거란 짐작할 수 있겠지. 더더군다나 바로 다음번에 파이썬이라는 게 나오죠. 뒤쪽에 컴마 보면 동격이니까 말이야.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아마도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여하튼 그런 파이썬이라는 명칭은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죠. 뭐를 따라서. 뒤에 보니까 몬티 파이썬이라고 해서 바로 코미디 극단의 이름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할 때 그 프로그래머가 아마도 이 코미디 극단을 좋아했겠죠. 몬티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원조 코미디 텍스트란 얘기죠. 바로 컴퓨터 과학에서 말이야. 마치 무엇과 같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이 인 것처럼 원조 서사 텍스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일단 정답의 근거가 바로 보이죠. 그들이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왜 골랐다고? 코미디 극단 이름을 땄다고. 자, 얘가 또 나오겠죠? 이번엔 장고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 뒤에 콤마 있으니까 이것도 동격이죠. 바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찬가지 장고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지었겠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수동태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뭐뭐를 따라서 애프터까지 똑같죠? 쌤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 독해는 예측의 연속이다. 이번에도 장고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미디 극단이었지만 이번엔 또다시 컴마 동격이 있으니까 바로 재즈 기타리스트였다는 얘기야. 자, 확실한 힌트 나오겠죠?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였다는 얘기야. 누구이? 장고 프레임워크 인벤터, 즉 개발자에게 있어서 최애 캐릭터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재즈 기타리스트고 그 기타리스트의 이름이 마침 장고였다는 거예요. 장고. D는 발음이 나지 않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정답 확실하죠? 프로그래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전혀 과학과 관계없는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 그게 코미디 극단이건 아니면 재즈 기타리스트건 그런 거랑 관련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답 3번인 거 확실하고요. 우린 나머지 공부 차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접속사 although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볼 때 비록 뭐뭐지만 컴퓨터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그렇지 20계통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래쪽에 있는 대의가 되는 거겠지? 경향이 있다고요. 재능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컴퓨터 과학과 수학의 말입니다. 그렇지만이 중요하죠. 뒤에 보니까 그룹으로서 즉 그들 전체는 말입니다. 이번엔 부정어 not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20계통 학자들은 이번에는 민감하지는 않은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언어의 뉘앙스의 말이죠. 즉 언어가 가지는 미묘한 느낌의 차이, 그딴 거에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과 성향은 1도 없고 이과 성향만 가득한 그런 공학자들이란 얘기죠. 뒤에 접속사 if부터 마찬가지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만약 무언가가 말이지 필요하다면 이름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 무언가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겠죠. 그렇다면 그 20계통 이 사람들, 과학자나 수학자들은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완벽한 이름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자, 이때 완벽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가지는 거겠지. 이상적인 함축적 의미, 그리고 라틴계 어원 같은 걸 말이야. 그리고 what you have라고 하는 건 보통 기타 등등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런 게 포함돼야 완벽한 이름일 텐데 그런 이름 고르는데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런 컴퓨터 과학자라든가 수학자들은 어떻게 이름 고른다? 그냥 고른다고. 보통 어떤 이름을?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랑 연관된 이름을. 그래서 첫 번째 애가 파이썬이었고요. 이건 코미디 극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장고였습니다. 이건 재즈 기타리스트였죠. 자, 세 번째가 자바입니다. 이것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콤마가 나와서 뭔가 설명하죠.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름이 지어지죠. 이번엔 커피를 딴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건 또 뭐냐? 앞쪽에 나온 자바랑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상 관계없는 언어인데요. 그것도 과거 수동태로 발명된 거죠. 대략 같은 시기에, 바로 자바랑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한 공교롭게도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것도 커피 이름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바 커피겠죠. 그래서 총 4가지가 계속 같은 예로 언급됐지만 좀 더 공통적인 건 그냥 이름 짓는 사람이 좋아하던 여러 가지 코미디 극단이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커피 같은 걸 땄다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았던 글인 것 같고요. 우리 한 문장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사실상 언어의 뉘앙스보다는 그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시스템 이름을 굉장히 단순하게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글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겁니다. 네, 그렇듯 먼저 아래쪽에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보조금을 받는, 두 번째는 틈새 시장, 세 번째는 시장 침투. 아마 진출의 의미가 있겠죠. 자, 순서 찾기 문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첫째, 주어진 박스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한 다음에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전체 독해할 필요 없이 쉽게 정답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전치사인부터 뒤에 콤마까지 묶으면 바로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접속사 when부터 해서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보자면 뭐뭐 할 때 사진이 있는 전화기니까 흔히 말하는 화상폰이 되겠지. 얼굴 보고 통화하는 겁니다. 과거 이게 도입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가 1963년이란 얘기야. 바로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전시가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랬을 때 미국 텔레콤 거대 회사가 있었어. 뒤쪽에 컴마까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 거대 텔레콤 회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지. 그 회사는 말이야, 과거에 선두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하고 소개하는데 그 기술, 즉 화상 전화 기술을 소개하는 선두 회사가 추정했다는 얘기야. 접속사 that이라는 사실을. 아마 있을 거라고. 자그마치 1000만 대 정도의 그런 전화기, 즉 화상 전화기가 실제 쓰이면서 미국의 말이야 1980년까지는 자,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는 처음 도입된 화상폰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엄청나게 잘 팔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니까 말이야 결정적 힌트가 총 3번 나옵니다. 바로 역접이 여기 한번 있고요. 여기도 역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감 잡아야죠. 일단 역접 2개 있으니까 이거 잘 안 팔렸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즉 둘 중에 하나가 먼저일 것 같고요. 보통은 A가 정답인 경우는 없으니까 말이야. 아마도 B가 먼저일 것 같다는 짐작해보고 그런 다음 뭔가 이어지다가 다시 반전되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는 첫 번째가 아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말이야. 그러나 였다고 대단히 더 겸손했다는 말은 굉장히 미비했다는 거야. 이러한 전문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 이러한 전문가들, 즉 복수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회사란 단수가 왔기 때문에 A는 첫 번째가 안 되겠죠. 자, 일단 B를 봅시다. 하지만 진짜 수치는 바로 그 해. 이때 말한 그 해가 언제겠습니까? 아마 1963년이 되겠지? 예측했던 건 굉장히 많은 거의 1000만 대였지만 였대요. 더 가까웠다는 거야. 자그마치 제로에 거의 안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0년이 지나서라고 했으니까 63년도에서 아마도 93년도로 바뀌겠죠? 그런 뒤쪽에 현대적인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바로 묶어보고요. B는 첫 번째로 손색이 없습니다. C는 되는 거 봅시다. 유사하게란 말은 뭐야? 앞쪽에 장밋빛 희망이 이어져야 됩니다. 먼저 한때는 말입니다. 휴대폰들이 뒤쪽에 PP가 있으니까 연결된 건데 바로 인공위성에 의해 연결된 걸 말하는 거야. 그런 폰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예측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음번에 엄청난 것이 될 거라고. 즉 차세대의 흐름이 될 거란 말이겠지. 자, 이게 나오려면 먼저 첫 번째 언급됐던 화상폰에 대한 결론이 끝난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적어도 C번은 B번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럼 감 잡겠지만 답은 B, C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하여 3번 정답이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본문을 마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박스에서 얼굴 보는 화상폰이 엄청나게 팔릴 걸 예측했다,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실제 판매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웠다. 자,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된 데스크탑 컴퓨터들과 함께 개인용 비디오 시장 침투, 즉 진출은 있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극단에 있었다는 거야. 화상폰은 안 팔렸지만 이건 자그마치 2억 3천만 대나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쓰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죠? 노트북도 카메라가 있고요. 태블릿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캠이 장착된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카메라가 있죠. 이건 또한 엄청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박스만 보면 사람들은 얼굴을 보여주는 걸 싫어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제품들은 30년 지나서 얼굴이 보이는 거지만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장 속에는 이러한 전문가가 안 나오니까 B에서 A로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C로 가는 겁니다. 유사하게 한때는 인공위성에 연결되어진 PP 중요하죠. 그런 모바일 폰들이 차세대 흐름이 될 거라고 드디어 나왔죠.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받는 게 앞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겠죠. 그들에 의해서 아주 널리 예측되어졌다는 겁니다. 199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열광적으로 주장했죠. that 이하라고 말입니다. 합의된 예측이 있다는 거야. 바로 미디어 분석가들에 의해서. 그 예측은 무엇이냐? 자그마치 3천만 명의 인공위성 전화기 가입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2006년까지 말이야. 또다시 장밋빛 꿈, 희망에 빠져 있는 거죠. 인공위성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든 통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뭐냐? 하지만 현실은 말이야. 굉장히 미비했다는 거야. 이러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런 기대보다 아주 미비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인공위성 폰들은 말이야. 뒤에 컴마 있으니까 삽입 형태겠지. 과감하게 괄호 치고 보면 말이죠. 주어가 폰들이니까 동사는 아가 나온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멀리 있을 때 살짝 is로 바꾸거나 아니면 being처럼 동사 아닌 걸 바꿀 수 있겠지? 자, 일단 aside from이란 말은 뭐뭐는 제외하고란 뜻이니까 몇몇 보조금을 지급받는 국가 안보용 적용 사례들은 제외하고 말이야. 즉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지. 일종의 렌탈 기구로 말입니다. 밀림이나 정글 같은 모험 여행 떠날 때 그럴 때나 이런 위성 연결된 폰이 필요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심지어 그런 틈새 시장조차 현재 완료 수동태로 아주 빠르게 경쟁되어진 거지. 다른 대안 제품들에 의해서. 다른 대안 제품 나왔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이런 인공위성 폰 거의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나왔고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전문가 예측이 항상 맞지 않다는 거야. 이런 첨단 제품의 판매 예측에 대해서.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기술 발전 예측은 말이야 자주 빗나간다고요. 화상전화나 위성전화 사례처럼 실제 시장의 반응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들의 예상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작가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만큼 기술 발전 판매에 대한 수요 예측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